네, 정치권의 바람과 민심의 바람이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한 OBS 시사 토크 바람이 분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인천 지역 판세를 한번 분석해 보겠는데요. 먼저 인천 영종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천이 행정 체제가 개편되면서 중구에서 분리돼 새롭게 출범하는 지자체인데 윤총 기자, 영종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이 영종구 인구 13만 명이고요. 네. 지금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조성된 도시입니다. 이 영종도 이 관리 운영 주체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인천시, 인천자유경제청,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지금은 중구죠. 이제 차후에 영종구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 공항을 바탕으로 해서 이 공항과 관계된 산업들이 많이 발달했는데요. 이제 항공 관련 이 유지 보수 시설, 쉽게 우리 MRO 산업단지라고 알고 계시죠? 이 MRO 산업단지와 함께 또 반도체 단지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행객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형 호텔 단지, 우리 많이 이용하는 인스파이어나 파라다이스 호텔이 다 영종구에 있습니다. 있어서 이 많은 일자리가 있는 만큼 이 20대와 그리고 3040 세대 이 젊은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만큼 이제 교육과 교통 그리고 의료 등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영종구는 그럼 올해 7월 1일부로 신설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영종구청장에 과연 누가 지금 출마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국민의힘 소속의 김정원 중구청장의 도전이 좀 확실해 보입니다. 국민의힘 쪽에 먼저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 지금 영종구청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좀 있을까요? 네. 네, 지금 김정원 구청장 말고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는 인물이 신성영 인천 시의원입니다. 신성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젊고 시의원을 역임했던 것뿐만 아니라 영종도가 분구되는데도 상당히 혁혁한 공을 세웠었고요. 아, 그분이요? 예, 예. 시의원 아마 그 출마 공약이었을 겁니다. 혁혁한 공을 세운 바 있고 또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세를 이제 무료화시키면서 이제 구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도 그 조례들도 통과를 시킨 바가 있었고, 네. 그리고 영종도에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쓰레기 소각장이 예비 후보지로 등록됐던 그 상태에서 이 신성영 시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내면서 실제로 백지화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종도 도민들이, 영종도 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좀 지지하고 또 응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명 정도로 저희는 좁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민주당 쪽에서도 초대구청장 좀 노릴만 한데요. 누가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저는 결말이 뻔히 보이는 좀 지루한 1인극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반면에 이제 민주당은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앙상블이냐 이 싸움이 펼쳐질 거라고 후보군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인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전략적이고 입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김홍복, 홍인성 전 구청장 출신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유권자들에게 이 과거에 대한 향수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김광호, 강원모, 박광훈 같은 이런 신진 세력들이 가세해서 변화와 혁신이라는 시대 정신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원 청장이 현역 프리미엄을 내세우면서 모노 드라마를 단조롭게 좀 꾸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노련한 지휘자와 패기 넘치는 연주자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앙상블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열심히 표현을 준비를 해오셨군요. 예, 그 이제 유 기자가 영종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는데 공항도 있고 호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관광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지만 또 새로운 젊은 층들이 유입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영종구의 현안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방선거에서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김기현 대변인님? 예. 우선적으로 보면 이제 영종도가 원래 중구였는데 영종도로 이제 분구라고 해야 되나요? 뭐 바뀐 거죠. 네, 제물포하고 네. 이제 중구하고 이제 물리적 거리로 인해서 바뀌었습니다. 우선은 영종도 지역을 보면 신도시 지역이 있고 공항권이 있고 그다음에 또 도서 지역과 관광권이 있다고 보는데 인구를 그러니까 동별로 따졌을 때 용유 쪽이 있고요. 용유동이 있고 영종동이 있고 운서동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아는 신도시 공항 처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영종 쪽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영종 하늘도시 쪽이 이제 운서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쪽은 좀 민주당 쪽이 셉니다. 민주당이 좀 세고 용유 쪽이 전통적으로 이제 조금 보면 국민의힘 쪽이 좀 강하다고 보는데 원주민들이 좀 많으신 맞습니다. 것 같아요. 원주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영종도하고 중구 포함해서 그다음에 또 강화까지 포함해서 국회의원은 지금 배준영 의원이 네.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저번에 영종 지역에서는 배준영 의원이 조금 좀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쉽지 않다. 다만 문제는 영종 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셔가지고 사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개발에 대한 어떤 니즈가 커서 저도 이제 송도 연수 의뢰 제가 당협위원장이라 청라든 영종도든 그 다음에 송도든 이쪽은 경제청 그런 그 지역 발전에 대한 니즈가 필요한데 이번에 다행스럽게 제3 연육교 관련해서 네. 영종도 사는 분들의 수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무료화됐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청장 지금 김정현 청장 그리고 또 지금 유정복 시장 그 1년에 그리고 또 배준영 의원까지 교통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힘있게 계획하에 이뤄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까지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신뢰도가 좀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영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지역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 내에서 어디냐 예를 들어서 이제 제물포 같은 경우는 동구 쪽이 있고 지금 중구 쪽에 네네. 있는데 동구 쪽에 인구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동구 출신이 좀 유리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종도 같은 경우는 사실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소지역주의가 과연 통할 것인가 영종도 출신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를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 집값과 그다음에 교통하고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해내 그 성과를 낸 현 청장이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새로운 생각. 사람보다는. 네. 그러고 또 지금 우리 시의원 관련해서 설명을 했지만 영종도에 대해서 아주 예전부터 이 분구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젊은 바람 지금 눈높이에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저희가 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필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 중구청장 김정원 청장이 영종도 출신이에요. 영종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거기에서 이제 시의원까지 지낸 다음에 구청장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김정원 청장 들어온 이후부터 뭐 다리 요금도 사실 배준영 의원이나 이 유정복 시장의 도움도 컸지만 구청장으로서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지역 목소리는 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그 국민의힘에 대한 좀 성과 이런 것들을 부각하셨는데 양태정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바뀌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사실 이제 영종구 이제 예. 지금 이제 원래 이제 영종구랑 제물포가 나뉘기 전에는 이제 공진 중동구가 이제 배준영 국회의원 지역구였는데 지난 총선 때 여기가 사실 굉장히 득표율이 국민의힘이 많이 나왔어요. 거의 강남 3구 다음 정도로 많이 나왔던 곳이 굉장히 보수적이 강한 지역이 이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뭐 민주당이 바람이 좋은 편이기도 하고 또 어쨌든 영종 자체가 저는 어쨌든 이제 조금 이제 젊은 도시를 변하고 있거든요. 거기 뭐 스카이시티라든가 그런 과거에 조금 이제 뭐 미분양 사태가 많이 났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집값도 많이 오른 지역이기도 하고 또 어쨌든 이제 교육도 과거보다는 좀 더 교육열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해요. 영종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또 이제 지역 의사제 이제 의대 정원 확대되면서 그런 거에 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 때문에 영종으로 많이 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 관광, 교육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아무래도 지금 또 곧 있으면 다음 달에 광화문에서 있을 또 이제 BTS 또 공연에 더불어서 그만큼 이제 영종이랑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의 허브의 도시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충분히 뭐 어필할 수 있는 여당으로서 어필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앞서 이제 영종구에 대해서는 뭐 세 분 다 잘 말씀해 주셔서 하나 여기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물치도 이슈가 있습니다. 작약도라고 하는 그 약간 그 영종도와 이제 그 제물포 쪽 그 사이에 있는 무인도가 하나 있는데 부속 섬이죠. 네, 섬인데 이제 그걸 사실 영종구 관할로 할 거냐, 제물포 관할로 할 거냐 각 구가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서로 자기 걸로 해야 된다. 마치 이제 새만금항을 뭐 군산이 할 거냐, 김제가 할 거냐는 그 관할 문제처럼 이 작은 섬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뭐 이름이 예전에 60년대까지는 이게 영종구 관할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과연 이게 여기를 또 관광으로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또 이 물치도에 또 과거 기획부동산 사기가 크게 터졌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슈가 됐던 곳이기도 한데 변호하셨나? 그걸 이제 관광 자원으로 좀 활용하려고 워낙 경관도 좋고 어쨌든 뭐 무인도라서 또 위치가 워낙 좋은 데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이번에 누가 가져갈지 어디가 가져갈지를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좀 공유재산 관련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중국하고 동북. 제가 알기로는 그냥 양쪽 다 지금 의회에서 예, 서로 자기네가 가져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건 여야가 싸우지 않고 다 그냥 각 구에서는 이제 한 목소리로 우리 구 관할이 된다라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교통정리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예, 영종구 하면은 또 종합병원 이슈도 있는데 혹시 유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이게 지금 영종도를 얘기할게요. 아직 구는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네. 도로 봤을 때에는 국제공항이고 관문 도시인데 아쉽게도 큰 사고가 벌어지면은 이를 막을 수 있거나 아니면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인구는 그 아주 짧은 시간 내에 13만까지 올라왔지만 네. 정작 응급실이 있는 병원 시설이 없어서 그럼 인천 내륙까지 와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뭐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 가장 가까운 병원이 인하대병원입니다. 리추홀구에 있죠. 예. 인하대병원을 가거나 아니면은 남동구에 있는 길병원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이 중구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병원 예정 부지를 만들어놨지만 이게 기관에서 세우는 병원 시설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의료기관에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번 구청 초대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종합병원만 세운다. 누구 어느 병원을 유치해오겠다 하면은 아마 그 사람이 당선되지 않을까. 주민들은 그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실하군요 주민들에게는. 특히 애가 있는 가족들은 또 병원이 굉장히 절실하잖아요. 또 지금 현재 아기 키우고 있는 정인가 부의장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뭐 사실은 이게 유정복 시장께서 지난번에 시장 후보로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영종도 국립대병원 설치였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상 뭐 서울대병원 분원을 유치하겠다, 감염병 병원을 유치하겠다 하는데 아직도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특히 영종도 지역이 젊어지는 이유는 30, 40 세대 그리고 함께 영유아 세대들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아파도 응급실에 가지 못하고 그나마 제3연육교가 생기니까 이제 다리를 건너와서 맡길 수는 있지만 그 심리적인 소외감도 아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제 또 과밀학급 문제 그리고 또 유치원의 부족 문제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교육 이슈까지 우리가 챙겨야 될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대구청장이 좀 이렇게 할 일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곳이 바로 영종구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영종구 어느 진영이 좀 유리한지 저번처럼 한번 몇 대 몇 그 스코어를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김기영 대변인님. 저는 52대 48로 저희가 좀 불리하다. 불리하다. 지금 현재는 불리하다. 예. 현재는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영종 그다음에 또 그 청라, 송도 이 인천경제청은 누가 처음에 만들었습니까? 안상수 시장 때 밑그림을 그렸다고 예.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종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기 계신 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도시는 공항을 끼고 발전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인천이 이제 항구도 있고 공항도 있는데 그 공항이 있는 영종도가 예상치보다는 개발이 좀 덜 됐다. 그리고 또 아쉽게도 좀 인구만 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개발의 어떤 큰 그림을 계속 그려왔고 저희가 저는 유정복 시장이 3선에 승리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유정복 시장과의 어떤 그런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영종구청장이잖아요. 그래서 밑그림을 실질적으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바람이 민주당 쪽에 있지만 하나하나 본다면 아무래도 실제 일했던 사람에 대한 어떤 바람이 좀 모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열세지만 극복할 수 있다. 네. 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영종구청장. 사실 뭐 지금까지는 많이 민주당이 불리한 지역이긴 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바람도 타고 또 이재명 정부가 워낙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53대 47 정도로 해볼 만하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확실히 조금 민주당이 더 사실 분위기도 좋고 특히 뭐 저인갑 대변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영종구 구청장으로 뛰는 분들이 좀 더 민주당 쪽 후보가 좀 다채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이제 주민들이 선택하시기엔 좀 더 다양한 선택지도 있고 또 이제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유리하다. 50대 47.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재명 네. 대변인 예. 판세를 저는 분석해 주시죠. 60대 40으로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원하네. 멋있다. 네, 지난 대선에서 저희 영종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선거구, 2선거구 정도로 나뉜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1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쪽이 조금 유리했지만 그것은 이제 탄핵 국면에서 그 반사이익인 측면에 저희가 강하다고 보고 있고 그에 반해서 지금 용유동을 비롯한 제2선거구로 분류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했었고 예. 심지어 이번 대선에서도 보수세가 더 강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둘째로는 지금 신설구청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행정 능력이라든지 성과가 기반이 돼야 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신성영 시의원 같은 경우에 분명한 성과가 있고 또 지금 현직 구청장인 김정은 구청장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특화단지라든지 첨단 복합 항공단지라든지 실제로 영종을 위해서 했던 공약들과 그리고 실질 이행했던 정책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민들에게 굉장히 좀 소구력을 얻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뭐 구의원 출신들도 있고 뭐 지역 출신들도 있습니다만 네. 지금 제일 많이 주목되는 것은 이 손화정 행정관이라고 대통령실에서 또 꽂힌다는 인물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이 행정 능력과 성과가 기반이 돼야지 표의 소구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또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지금 한 명의 후보를 꽂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에 훨씬 유리한 구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인갑 대변인 예. 반박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대변인님과 반대를 6대 4로 좀 민주당이 우세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인구 구성이나 정치 지형이 지금 민주당의 이제 구조적으로 우세하게 좀 변하고 있다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3040 세대들은 정치적 성향도 중요하지만 실리적인 곳에 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지금 또 이재명 정부에서 GTX-D Y자 노선 그리고 5만석 규모의 K 아레나 바로 이런 공연장들을 영종도에 또 이제 건립하는 걸 준비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과 좀 맞물렸을 때 이제 국정 안정론과 지역 발전론이 좀 결합되면서 이번에 영종도 표심은 좀 민주당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 영종구청장 누가 될지 한번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제물포구인데요. 이것도 역시 새롭게 신생되는 그런 자치구입니다. 현재 인천 동구와 중구 내륙 부분이 합쳐져서 탄생하는 곳인데 제물포구 좀 어떤 곳인지 유 기자가 또 설명해 주시죠. 사실 제물포구는 신설구로서 이 중구의 내륙 지역과 그리고 동구가 합해지는 지역으로 어떻게 보면은 과거 인천의 찬란했던 시절을 간직하고 있는 원도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재 인구의 대부분은 지금 고령화가 진행이 돼서 굉장히 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으로도 또 불리는 곳이고요. 저희 모두 다 학창 시절 때 경험하신 적 있을 거예요. 짜장면 먹으러 인천역 쪽까지 가서 차이나타운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예. 바로 그곳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인천의 자존심, 인천의 과거, 역사가 있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제물포구가 신설구이기 때문에 과거의 선거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이 동구와 중구 따로따로 구분해서 봤는데요. 이 동구 같은 경우에는 민선 8기 동안 이 진보 진영이 3번 정도 이 구청장직을 가져왔고요. 보수 진영이 5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민선 1, 4, 7기를 제외하고는 이 1000표에서 3000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요. 큰 표 차는 아니죠. 그만큼 되게 이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가르마를 어떻게 타야 될지 좀 모르는 상황이 좀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천의 뿌리라고 불리는 이 중구의 경우에는 이 보궐선거를 포함해서 총 9번의 선거가 있었는데요. 이 보수 진영이 7번을 가져가고 이 진보 진영이 2번이 당선됐습니다. 근데 반대로 동구와 달리 중구는 득표율이 보수 쪽이 가져갔을 경우 굉장히 높았어요. 50%를 웃도는 상황이 나왔어요. 1기와 보궐 5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50%를 넘었고요. 그만큼 이 제물포구 특징을 봤을 때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 차지하는 고령화 지역인 만큼 이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이것도 뭐 이렇게 막상 막하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제물포구도.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제물포구의 초대 구청장 자리를 둘러싼 경쟁도 치열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좀 누가 후보군으로 있나요? 예. 지금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여러 명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요. 뭐 네. 남궁영 전 인천시의원이나 아니 뭐 이제 이동균 뭐 동구주민자치협의회장 전 자치협의회장이시고 또 지금 전용철 당대표 특보 이분도 지금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외에 또 전 동구청장이었던 이제 허인환 구청장, 예, 그분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 그 외에 또 이쪽 진보 진영에서는 범여권 어쨌든 뭐 이제 정의당 출신인 김종호 동구의원 있으세요? 아 있죠. 정의당이요? 정의당 속에 있어서 뭐 지금 정의당을 이제 범여권이라고 부를진 적절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당 쪽에 있으실 것 같고 뭐 그밖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쨌든 여긴 뭐 보수세가 좀 강했던 지역이니만큼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제 고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분투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동구청장 아까 저희가 중구청장 얘기했는데 동구청장도 역시 국민의힘 소속이었는데 김찬진 구청장이거든요. 이분이 그럼 재물포구 선거에 나올까요? 예. 네, 이번에 나오는 거로 아, 알고 있고요. 이분이 예. 치과 의사 출신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게 중구가 원래는 지금의 중구하고 영종구까지 포함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사실 영종 쪽에 이제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종도에서 민주당이 좀 유리한 국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갈라졌기 때문에 중구와 동구가 됐기 때문에 네네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희한테 나쁘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력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인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인천 토박이들은 다 동구에 있는 학교를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거기 초등학교. 옛날 학교들이 좀 예, 많죠. 역사가 그렇기 예.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재물포 르네상스, 재물포 원도심을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유정복 시장이 이른바 제가 송도지만 송도에 있는 분들의 어떤 반대를 좀 무릅쓰고 어떻게 보면 그 자산위관이라고 하죠. 송도에서 개발된 부분을 원도심에서 이거를 좀 나누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고 다만 이제 송도 분들은 그거를 좀 서운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은 인천시 전체를 보면서 그걸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건 저는 이해가 간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유정복 시장이 굉장히 주시하고 신경 쓰는 부분이 재물포 르네상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유정복 시장이 계속 주장을 해왔고 이걸 완성시킬 사람이 누군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시장과 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이 물론 이제 개별적인 어떤 그 사람들의 개별 의원들의 아니면 구청장의 시장의 능력도 있지만 이 표현이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일정 부분 줄투표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유정복 시장을 내세우면 이번에 초대 재물포 청장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플러스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박판순 의원님이 계시거든요. 판순. 네. 예. 근데 그분이 여성 의원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가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다정다감하면서 굉장히 현안에 대해서 깊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어떤 스킨십이 있다고 보고 또 한 분은 중구 의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종호 중구의회 의장. 예. 근데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동네 반장입니다. 동네 반장. 네. 그러니까 동네 반장, 이 반장으로 이렇게 불리면서 그러니까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8년간 이제 책상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골목과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을 직접 확인해 왔고 이분이 보면요 예방적 행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까지 의정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 고지 조례 어렵지만 결국은 그러게요. 뭐냐면 예. 예방적으로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그거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갈등이 예상되는 것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사전 고지하고 그런 어떤 조례를 발의한 부분이 있어서 이분이 그 지역에 대한 애정과 실제로 8년 동안의 의정 경험을 했을 때 저는 저희 당내에 있어서 나름의 또 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럼 듭니다. 김찬진 현 구청장과 박판순 의원, 이종호 이렇게 네. 3파전으로 예상하시는 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인갑 대변님, 예. 저 그 재물포 르네상스 얘기하셨어요. 예. 국민의힘에서. 근데 그거 어떻게 평가하시고 좀 우선 새로운 인물이 좀 있을까요? 재물포 민주당에서? 르네상스는 지금 우리 시민들 머릿속에 제목은 기억이 남는데 형태가 그려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도심에서는 오히려 또 이제 희망 고문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잡을 수 있는 이제 인물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의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우리 김찬진 청장님 소리 없이 봉사해 오시고 인품도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정치 지형이 보수 정당에게 유리했던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지금 상황이 오히려 우리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한테는 축복받지
받지 않은 이제 결혼을 하는 상태다. 그래서 신혼여행 가기 전에 부부싸움부터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어려운. 예. 그러니까 이제 김찬진 청장 입장에서는 이제 통합된 재물포구 음. 출마가 정해진 수순은 맞는데 네. 지금 도전하는 경쟁자가 말씀하셨던 이종호 중구의회 의장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생각하면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중구 출신 정치인과 동구 출신 정치인들이 아. 이제 서로 내 자리를 갖고 아. 다투게 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는 그렇겠네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내홍을 잠재우지 못한다면 이게 본선 경쟁력에서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려 말씀 때문에 저희가 잘 대처할 것 같습니다. 이재령 대변인님은 또 뭐 그밖에 하마평 오르는 인물들 좀 아세요? 지금 그 세 분의 유옥분 의장님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구의회 의장이 말씀하셨던 이종호 의장님이 계시고 예. 그리고 동구의회 의장이 아. 또 유옥분 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풍부한 의정 경험을 토대로 한 후보들이 저희 국민의힘에 많이 나오려고 하고 있고 네. 저는 좀 첨언을 하자면 신설자치구다 보니까 사실은 행정 경험이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예컨대 뭐 조직, 인사, 그 예산 배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설계 능력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역인 지금 구청장 외에도 행정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인물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반대로 지금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들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이 구정을 하기에 그것도 초대 구청장으로서 하기에 과연 적절한가라는 의구심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김찬진 동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뭐 화수부두 일대를 이제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받게 하기도 했었고요. 그 동인천역 주변을 다 통합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좀 차이가 있고 국민들 보시기에도 이게 국민의힘 신설 자치구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을 찍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셔닝 아닌가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지금 원도심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그럼 원도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점들이 많아 보이거든요. 양태정 대변인 이런 부분들을 좀 민주당 구청장이 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일단 재물포구가 어떤 곳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예, 사실 예. 저는 인천의 정치 1번지는 좀 재물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재물포구 출신 인물들이 여럿 있으신데 지금 시장인 유정복 시장님 그쵸. 그리고 전 시장인 박남춘 시장님 모두 재물포구가 고향이세요. 고향이고 그 외에도 뭐 여러 정치 뭐 남인순 뭐 송파 그 정치 그분 국회의원도 재물포구 예. 출신이고 여기 심지어 뭐 그 배우 최보람 씨도 여기가 고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최보람 씨나 황신혜 씨 이런 배우들도 그 출신이시고 그리고 뭐 이윤기 국회의원도 남동구 국회의원 이윤기 국회의원도 여기가 송림동이 고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재물포구가 과거 한 70년대 그러니까 한 70년대 학번 80년대 초반 학번까지는 굉장히 명문 고등학교였어요. 그러니까 명문 대학을 많이 보내는 그리고 뭐 그런 학교 그런 고등학교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재물포구 출신들의 학맥이 어떤 여기가 나름 그 당시 인천의 중심이었던 곳인데 사실 이제 그 다른 지역들이 번화하면서 굉장히 쇠퇴해서 인구가 10만이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노인 인구도 많고 하지만 인천의 정치와 멋을 저는 되게 보존하고 있는 곳을 생각을 하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맛집도 여기 많습니다. 여기 송림동에 있는데 여기가 또 이제 심포동도 있고 그래서 심포닭강정 맛있죠. 심포닭강정 뭐 다 아실 거고 저는 사실 전국에서 심포닭강정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 프랜차이즈 심포우리 만두가 여기서 나왔어요. 아 심포만두요. 네, 오, 심포만두가 예. 여기 심포시장 안에 그 첫 1호점이 있습니다. 네. 그 있고 그 외에도 뭐 그 유명한 월미도 뭐 월미도 바닷가에 사이다 뭐그 하는 그 월미도도 여기 되게 저는 있거든요. 누군가 생각나는데 자꾸. 그래서 이제 나름 관광 자원이나 멋도 있고 뭐 차이나타운도 있고 그런 도시인데 굉장히 인구 공동화 현상도 심하고 맞아요. 노인 인구도 많고 또 여기가 실향민 분들도 많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도 많으시고 또 화교 특히 뭐 대만 쪽 화교분들이 또 차이나타운 이루고 있는 약간 다양한 곳이고 아직 좀 젊은 인구가 적은 곳이라 이런 도시재생 내지 도시개발을 잘할 수 있는 후보가 돼야 되는데 이건 사실은 지자체장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중앙정부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냐? 민주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재물포구 좀 여기서 마무리하면서요. 또 재물포구 어디가 유리한지 한번 여쭤보겠는데 이거는 이번에 이재명 대변인님, 정인갑 대변인님 그렇게 얘기해 주시죠. 예, 먼저. 저는 재물포도 예. 60대 40으로 국민의힘이 유리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드렸던 그 구 의장들뿐 아니라 지금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박판순 의원 같은 경우에도 40년 동안 그 지역에서 행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도시개발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낼 것으로 국민들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아까 그 김종호 동구의원 정의당에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분 되게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선이긴 하지만은 12년 전부터 출마를 해오면서 지역 기반을 닦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그 4, 5인 선거구 시범 지역에서 유일하게 제3당 출신으로 당선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지역의 털을 잘 닦아놨다는 그렇겠네요. 얘기가 될 것이고 범여권이다 보니까 민주당에 굉장히 악재로 다가올 것 같다. 이게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뭐 몇 퍼센트 차이로 결국에 당선이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이 지금 이 지역에 계신다는 것은 민주당에 굉장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인각 대표님. 네, 우선 우리 민주당의 자원들, 우리 허인한 전 구청장 뭐 행정 경험 이미 또 이렇게 확인된 바 있고요. 우리 남궁영 전 시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경험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이제 KDLC라고 해서 우리 전국 자치분권 지도자회의 사무총장 하면서 이제 전국의 이제 기초 단체장들과 호흡을 맞춰 왔던 경험이 있는 또 젊은 일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재물포구가 또 사실상 정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전에 우리 한성 임시정부를 이제 세울 때 그 13도 대표자 회의가 바로 이 재물포구의 그 만국공원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 만호홍진 선생님이라고 하는 초대 국무령이 탄생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물포구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최초만 해도 100개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역사적인 곳이고 단순한 이제 원도심이 아니라는 곳인데요. 저는 좀 조심스럽게 51대 49로 이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겠다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한 지붕 두 가족인 상황인데 이 불안한 동거를 어떻게 이제 완전한 하나의 가족으로 결합할 수 있느냐, 그 용접공 리더십이 이제 또 승패를 좌우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상권의 부활 그리고 이제 30, 40 젊은 세대들이 또 이제 아이 낳고 키울 수 있고 또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도 촘촘히 할 수 있는 후보가 이제 승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 인천의 정체성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구청장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